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에서는 조금 더 강한 이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장을 종합해서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준 게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장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우리가 조금 유익 있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원래 선물 시장에서 순 매도세를 펼쳐왔는데 이 장중에는 순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 자체에서 매도세를 보이던 부분들을 매수세로 이제 또 포지션 변경을, 센스를 좀 변경을 이제 취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맞죠?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하락 종목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자,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뭐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수익 챙길 수 있을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은 또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제 뭐 공략주로 이제 원탑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뭐 이수페터시스 이런 종목들이 뭐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뭐 강하게 상승을 하거나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못했지만은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위치에 좀 이제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아까도 뭐 톡방 내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증시가 이렇게 조금 눌리거나 어떤 대내외적인 악재가 이렇게 동반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종목들이 묶이는 순간들이 옵니다. 맞죠? 여러분들이 조금 묶이는 순간들이 오는데 이렇게 묶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계좌가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맞죠? 우리가 뭐 좋은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일날 또 11% 정도 수익을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계좌 또 순환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 됐죠.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종목들이 이렇게 묶였을 때가 좀 답답하실 거예요. 맞죠? 왜냐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뭐 새 종목도 막 말씀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종목을 조금 담고 싶은데 어느 정도 꼭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이 종목만 안 간다. 이 종목만 안 간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경우가 많은데, 제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주식 종목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순간에 조금 한정적으로 움직일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이라고 해서 매일 막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마법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묶여있는 그런 순간들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최대한 좀 짧게라도 수익을 주는 구간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분할 매도를 조금 습관화 하셔가지고 일단 수익을 챙기는 그런 이제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맞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게 걱정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또 연휴가 다시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월요일 날이 조금 한글날로 이래서 우리가 휴장이잖아요. 그렇죠?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석 갔다 왔는데, 추석 연휴를 보내고 왔는데 또다시 이제 휴장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3일 동안 어떻게 또 움직일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걱정이 되실 것 같지만은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을 보여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뭐 굉장히 나쁘게 우리 국내 시장에서 나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뭐 힘든 시장에서도 힘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있어요. 다만 오늘처럼 어떤 특정 수급, 어떤 이제 특정 테마에 관련해서 뭐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 오늘 이제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조금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엑스게이트라든지 뭐 우리로 뭐 바로 상한가를 이제 도달을 하는 모습이고, 뭐 KCS, 드림 시큐리티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양자 암호 관련주들도 제가 충분히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아줄 만한 그런 테마들, 지금 꿈은 이루어진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등이 나올 때 굉장히 힘이 강한 종목들이 어떤 뜻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목을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하시죠?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갈 것인지 안 올라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이 어떤 테마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테마들의 상승의 힘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테마들이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실 텐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로봇 관련주들 물론 막 미래에 굉장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우리 뭐 점점 출산율도 저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노동인구 부족 사태가 필수 불가결하게 조금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노동력이 로봇으로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은 지금 요번 주가 조금 조정이 받았는데,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도 어제 보시면은 조금 주가가 빠졌다가 오늘 다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적용이 될 것인지, 관련주도 보시면은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제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여줬고,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또다시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로봇 관련주들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계속 이제 움직이던 종목들만 좀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뭐 우리가 그 항상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서 유익 있게 봐야 되는 테마들이 뭐 네옴시티라든지 우쿠라 재건 테마, 그런 관련주들을 조금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신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테마에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을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만 보시면 돼요.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그 초전도체 테마 같은 경우에는 또 주말간에 우리가 연휴간에 또 어떤 악재가 또 발생이 된다면은 또다시 하락을 만들어 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을 하시고, 아까 제가 뭐 장중의 이슈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장중의 이슈를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테마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들은 그 테마의 지속성,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준다. 그 뜻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 테마에 관련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돈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해야 되죠. 제가 이게 주가가 형성이 되는 게 결국에는 오늘 아까 제가 뭐 조비 같은 것도 순간적으로 이제 들어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속보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조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근데 단기적인 이슈란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단기적으로 작용을 했다가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관련주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드려도 잘 못 따라오세요. 너무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가 이쯤 가격대였어요. 맞죠? 이쯤 가격대였는데, 자, 바로 VI 걸리면서 그 다음 갭 띄우고 좀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상승하다가 다시 다 뱉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 뭐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주식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바로 매수 타점을 이제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톡방에다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고 뭐 MTS라든지 HTS 준비를 해서 다시 켠다 라고 하시면은, 이미 내가 진입하고 싶을 때는 이미 여기 부하에 걸렸을 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갭상승 출발할 때 이쯤에 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걸 매수를 한다라고 하셔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3,400원에 사가지고 13,800원 한 1, 2% 정도 올라갔을 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에.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관련주들이 당장에 막 안 올라가면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미리 담아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서 그렇게 움직여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하시고, 제가 아까 오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급하게 대응하는 게 결코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급하게 대응하려고 하면 할수록.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의 욕심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고 싶고 최대한 빨리 계좌에 막 종목들을 순환을 시키면서 계좌에 순환을 시켜주면서 계속 돈을 불려나가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죠. 욕심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시장의 이런 분위기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시면은 자 우리가 9월 한 달 내내 어떻게 됐어요? 9월 한 달 내내 하락을 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죠. 양시장 모두 보시면은 힘든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 자체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장세가 펼쳐지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시는 게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대부분이실 텐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이제 시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만 보셔도 이게 결국 뭐 안 힘든 게 아니에요. 맞죠?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닥 보세요, 여러분들. 고점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코스피도 고점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던 그런 모양새고, 근데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코스피는 2400선을 테스트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선을 조금 이제 지지를 받아주는지 여부를 확인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02포인트까지 조금 하락을 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800.36 그러니까 800포인트까지 딱 도달을 하고 오늘 시장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이나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려면은 상승을 할 수 있는 장인지 기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장인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떤 우리가 종목을 다 만났는데 시장 자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버립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 많죠? 톡방에서 드린 종목들도 많고, 자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힘을 지금 못 보여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넓게 보신다면은 이렇게 시장 자체가 눌려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도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잖아요. 연출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조금 명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그냥 내가 매수한 종목이 왜 이렇게 안 갔지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이때 좀 짧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게 물리더라도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나온다. 그리고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 근데 반대로 이런 종목들은 자 9월 달에 굉장히 그렇게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상승을 하는 힘을 보여줬단 말이죠. 상승을 하는 이런 힘을 보여줬는데 이런 힘들이 결국에는 증시가 좋아질 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거의 11%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거의 또 매수가 근처에 이제 다 와가죠.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급락을 했었지만은 또 단기적으로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너무 급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비중만, 주식 종목에 대한 비중만 높아지고, 결국 비중이 높아지는 거,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되면은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심을 해주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여유를 조금 가지시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금일 야간에 미국 시장에서 고용보고서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계 심리도 지속적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지 우리가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눌리는 구간, 그리고 지수 자체나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대응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맞죠? 주식은 결국에 도박이 아닙니다. 도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만약에 투자를 했을 때 10% 20% 이렇게 수익을 보려고 끌고 가려고 하면은,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종목들이 도화 엔지니어링처럼 어제 당일날 우리가 공략할 당일날 또 좋은 이슈가 터져줘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길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엔진행 같은 경우는 제가 9,000원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1,500원까지도 좀 열고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힘이 붙어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을 하시고, 지금 그리고 연휴를 다녀오고 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경제인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뭐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리고 우크라제건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또다시 단기적인 시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하반기 시장에는 반도체, 결국에 제가 말하는 그 반도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어차피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제가 어제도 이 삼성전자는 65,000원 이하로 형성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이 고점 부근들 72,000, 73,000원 부근에 도착을 하게 되면은, 도달을 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관련주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시장의 화두는 결국에는 AI,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AI 관련해서 결국에 시스템 반도체나 그리고 직접적인 뭐 HBM 납품이라든지 뭐 엔비디아의 납품에 조금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먼저 조금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이런 덕산 하이메타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관련해서 뭐 마이크로 숄더블 생산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에도 직접적인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게를 조금 실어 놓고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들입니다, 맞죠? 까다로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뭐 단기적으로 막 오늘 같은 시장에서,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못 느끼셨잖아요, 맞죠? 좋다라고는 못 느끼셨을 텐데 결국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상승을 하는 종목들 중에서 내 종목은 별로 없었다는 거죠. 내 종목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상승을 할 때 이렇게 뭐 에스코넥처럼 오늘 시장이 좋고 또 시장에 돈이 들어올 만한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면은 거래량이 거의 1,000만 가까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짧게 수익을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길게 봐도 좋은 테마들, 충분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은 여러분들이 손절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손절을 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기록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지금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아무래도 내 돈이 좀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마음이 급해지는데 뭐 제일 급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아까 뭐 종목 막 백화점이다 뭐 다이소다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 보면은 기존 보유 종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죠? 그 주식을 운영하실 때는 최대한 조금 이제 종목 수를 어느 정도 딱 산정을 해야 된다. 돈은 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버셔야죠. 돈이 문제라는 게 아니고, 주식에서 문제는 이게 내가 돈이 없어서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맞죠? 내가 돈이 없든, 제가 항상 예를 드리는 게, 돈이 많으면은 솔직히 좋죠, 투자를 하는데. 돈이 많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부동산을 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내가 뭐 투자할 수 있는 그 상품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내가 뭐 20억 30억 들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굉장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들을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내가 돈이 좀 없다, 뭐 은행에 좀 대출을 받아서 그래 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뭐 지방에 재개발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처럼, 자 소액이라도,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액이라도 종목들을 꾸준히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선은 조금 지켜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어떻게 보면 방송을 이렇게 나가고 한 번씩 토방에서 드리는 종목을 보면은 자, 일주일에 최소 못해도 3개 종목은 나갑니다. 맞죠? 그 3개 종목이 그 다음 주 또 3개가 나가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3개가 나가요. 그럼 한 달 정도만 하면 12개 종목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 종목들 다 담아가지고 그 안에서 빨리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고 순환이 돌아주지만은 순환은 돌아주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막 6개월 이상 한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은 최대한 빨리빨리 순환을 보시는 게 나아요. 대박님처럼 에브리 보고는 마이너스 44%에서 손절했다 그러는데 그럼 결국에는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마이너스 44%에서 손절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수익 볼 때는 5%, 10%, 20% 이렇게 보다가 그런 한 종목에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높은 손실률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막 들어가기가 좀 겁이 나요. 그렇게 되면 맞죠? 겁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로봇 관련주들은 충분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눌렸잖아요. 저는 만약에 에브리봇을 말씀을 주셨으면 오늘 같은 시장에 오히려 한번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니라면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않으면은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빠진 것만 해도 여러분들 이게 단기적으로만 빠진 것만 해도 거의 20% 중반대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40% 정도 손실을 봤다라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매수가가 뭐 한 19,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될 텐데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마이너스 35% 40% 정도 딱 이 정도 구간이란 말이죠. 맞죠? 이 정도 구간에서 대응을 하셨는데 차라리 저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너무 막 그렇게 크게 손절을 볼 때도 우리가 전략을 이제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버텨서 마이너스 44% 돼서 아유 막 계좌에서 막 진짜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절하는 거랑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대응을 조금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편단가가 어느 정도 이제 낮춰질 거 아니에요. 맞죠? 오늘 같은 시장에서 대응을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셨을 때 자 비중은 어차피 적은 비중을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고 물타기를 했었으면은 자 조금만 올라갔을 때 만약에 평단가가 이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조금만 올라갔을 때라도 손절을 한다면은 그 손실률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아르미니 에스코넥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보유를 하시면 되고 유로메카도 지금 단기적인 조정입니다. 단기적인 조정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로봇 관련주 중에 여러분들이 뭔 종목을 보실 때 내 종목만 이렇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그 테마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로봇 관련주들 다 조정을 받았어요. 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만드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로봇 관련주가 과연 여기서 끝일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아까 뭐 로봇 관련주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박님 그 이제 대응이 어려우면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한 번씩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 막 무료방에 계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가 종목에 대한 상담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리고 있지만은 무료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면 좋을지 힌트라도 얻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맞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 지난 라이브 방송 때 그때 도화 엔지니어링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떤 분이
한 뭐 만원쯤에서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맞죠? 도안진영 이거 제가 라이브 방송 할 때 이미 뭐 고점에서 나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그 제가 그때 말씀드린 우리가 공략할 때 이 타이밍에 그냥 같이 물을 타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 타가지고 자 어제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 9,000원의 목표가 걸어놨으면 자 내가 첫 진입은 만약에 여기서 했더라도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날에 이 시초가로 똑같이 물타기를 했다면은 평단가가 이제 8,750원 이런 식으로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낮아질 거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은 그냥 이렇게 큰 하락률을 기록했던 종목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비중을 덜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단가 관리를 계속 해 나가시는 거예요. 물타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무 의미 없이 뭐 5% 10% 빠졌다고 해서 계속 막 물을 탄다 이런 이제 기준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정확하게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8,000원 선이 안 깨지는 그런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근처 오면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단기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이런 라이브 방송을 조금 통해서 제가 이제 뭐 방송 일정이 없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좀 통해서 진행을 해드릴 건데 뭐 그럴 때 또 보이는 종목들이 있으면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도 드릴 거고 그런 종목들에 의해서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챙겨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대응만. 아시겠죠?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 우리가 투자를 하고 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하루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내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보유하고 있는 나의 심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리게 되면 그때부터 주식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직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우직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자, 뭐 이수페타시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라이브 방송을 못 들으셔서 공략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 시위에서 담으셔도 상관이 없고 화요일날 시초가로 담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를 미리 조금 해놓으시길 바래요. 꼭 보통 보면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이 공략 안 하시고 꼭 내가 안 산 종목들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은 소액이라도 조금씩 다 매수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경험을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한번 운용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운영하시면은 최소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뒤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뒤로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명심을 하시고 수익도 같이 왜냐하면 이게 모든 종목들을 조금씩 사다 보면은 솔직히 수익이 뭐 20% 30% 나도 큰 돈은 못 벌어요. 큰 돈은 못 벌지만은 주식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러나 눈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1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20% 10% 20% 이렇게 수익 보는 거 나중에 그냥 돈만 더 크게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100만원 1000만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이 10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투자를 하던 그런 마인드와 대응법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큰 자금을 운용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잘 자산들을 불려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시장이 이렇게 힘들 때는 지금 이런 파생 매매도 계속 동시에 해직 매매도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계약을 하는 거 지금 보시면은 뭐 한 150만원에서 160만원 이렇게 수익 구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단기적으로 막 큰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매매 교육도 한번 받아보시고 추가적으로
이런 상품들이 도대체 어떤 상품인지 나중에 한번 교육도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교육도 한번 들어보시고 단기적으로 좀 나는 큰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전에 병원을 갔다 온다고 톡방 내에서 오전에는 좀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는데 일단 다들 연휴 잘 보내고 오시고요. 잘 보내고 오시고 제가 또 뭐 월요일날 되면은 또 다음 주에 있을 뭐 주요 지표 발표들이나 일정들 공유를 해드리면서 시장 준비를 하도록 할 테니까 다들 이번 한 주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 목, 금 3일밖에 없었지만은 이게 지속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많이 지치고 힘든 한 주였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에는 충분히 제가 이제 뭐 시장을 예상했던 대로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일단 예측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발표하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든지 아니면은 연휴 때 제가 조금 종합적으로 그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고생하셨고요. 모두 좋은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도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아르민이 없으시면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날 뵙도록 할게요.